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호리호리한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일베와 어버이 연합을 위한 국부 바로알기 캠페인 드라마 신바람 리박사. 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아, 좋지?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놀아보실래요? 아, 좋지? 자,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7화 오 리박사 이젠 사람도 죽여.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 왜? 아버지와 저의 여자 관계를 다룬 책이 나왔대요. 아이, 뭐야? 그럼 그 막말 김용민이가 쓴 거겠구만. 그 목사 아들 돼지 말이야. 그 제목이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라던데.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여보, 집안 망신이에요.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그거 다 사버리세요, 빨리요. 축산 조봉암 동지. 동지라 하시면 당신과 내가 한 운명체가 돼야 한다 이 말이지. 조봉암은 원래 좌익이었다. 해방 뒤 박헌영과 결별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 뒤 조봉암은 리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의 재헌 국회의원이 되고 헌법기초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봉암은 국민 생활의 기본적 수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 토지개혁 같은 경제조항을 포함시키고 통과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경제조항뿐만 아니라 인권조항에서 모든 국민이 영장 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지금 누구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없이 국민을 함부로 가두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은 조봉암이 주변 국회의원을 설득해 달성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계속 리승만과의 대화를 이어보자. 하지만 저는 리승만 박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뭐 어째서? 독립운동 당시 소극적이었지요. 또 해방 뒤에 독선적인 언행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신생국가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서재필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이 대통령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구만. 여기서 바로 리승만 대통령의 훌륭한 인격이 드러나지. 왜요? 자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깎아내리는 사람을 초대 내각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썼거든. 이럴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 대인배라고. 바로 대인배이신 리승만 대통령이셔. 과연 그럴까? 리승만이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쓴 데에는 몇 가지 설과 배경이 따른다. 전 독립기념관장 김사몽 선생의 말이다. 리승만이 만든 내각이 친일파 우익 쪽에 편향되고 있어서 미군 정측이 조봉암을 독립운동과 좌익 진영의 몫으로 추천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밖에 리승만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 이윤영을 지명했다가 인준을 받지 못하여 이범석을 지명했는데, 이마저 국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수행에 오점을 남길 수 있어 무소식 리더급인 조봉암을 택하게 되었다는 모종의 타협설이 있다. 결국 좌익이라는 평을 받던 사람까지도 정부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보여 통큰 장관 임명이란 점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 봐요, 축산. 당신 역시 빨갱이 잔당답구만. 베낄 게 없어서 이북 빨갱이 놈들 토지 개혁을 베끼나? 말 조심하세요. 논밭 있는 농민한테 물어봐요. 북쪽에서는 지주들로부터 땅을 다 몰수해서 농사짓는 농민에게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남쪽만 계속 지주가 땅을 쥐면
우리 농민이 이북 공산당과 손잡지 말라는 법 있어요? 아니 그 있지도 않은 일을 우려하나 그래. 우리 국민의 70%가 농민이고 그중 80%가 소작농입니다. 농민한테 배웠지 못하고 집권할 수 있을까요? 한민당 의원 나으리, 잠깐 귀 좀. 이 친일파 잔당놈아, 농민 피 빨아먹고 어떻게 권력까지 줄 생각을 하나? 이 팔풀아, 너 내가 지금 나가서 서울 한복판에 서서 한민당이 농지개혁 반대한다고 해볼까? 바로 돌 맞아 이 자식아. 여기서 잠시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재 씨의 말을 들어보자. 이것은 6.25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만약 이게 조금 늦었으면 6.25가 남는데도 아직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북한군이 와가지고 토지개혁을 했을 겁니다. 지주한테 뺏어가지고 모성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진할 때 그 농민들이 북한군 편에 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땅을 안 놓기 위해서. 그래서 농지개혁 때문에 우리가 6.25에서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농업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북한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이 전후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개혁을 리승만이 한 게 아니라 조봉암이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역사의 기록이 그러하다. 너 이제 또 리 박사님 모독하냐? 아, 배일충 아저씨, 보자 보자니까 진짜. 해설이 마음에 안 들면 대본 쓴 사람한테 가서 따지든가, 아니면 그렇게 대본을 쓰게끔 행동한 리승만 박사 묘지에 가서 따지든가 그러지. 왜 맨날 나가고 그래요? 내가 아저씨 딸이에요? 년년 그러게. 저기 정말. 아이고 혈압 올라.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년이라고 한 적 없다고요. 언니,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리승만 박사님 비판하는 걸 잘 못 참으셔서. 그런데 왜 리승만 대통령하고 조봉암 아저씨하고 헤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서 들어와요, 죽산. 카카, 외람된 말씀인데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당신과 나 사이에 외람이란 게 있을 수 있나? 뭐든 이야기해봐요. 전쟁이 끝났고 재건 복구를 해야 하겠지요. 우선은 민심을 수습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 좋은 보관이 있습니까? 보관이랄 것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전쟁을 치르며 너무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내상이라니.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위반하고 도주했다는 그런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사과하셔야 합니다. 사과라니. 나보고? 우리 정부 누가 사과하겠습니까? 힘없는 부통령 시키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다 과인이 부덕한 탓이오 이럴까? 그러면 되나? 대통령 각하! 볼일 다 봤으면 나가라고? 결국 리승만과 결별한 조봉암은 진보당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 정당을 만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있은 1956년 5월, 선거전은 살벌하게 전개됐다. 선거가 아니라 공포영화를 방불케 했다. 조봉암 진영에서는 선거운동원들의 활동이 철저하게 봉쇄됐다. 선거 벽보 부착이나 연설회도 거의 불가능했다. 운동원 몇 명이 살해되기도 했다. 조봉암은 투표일을 일주일쯤 앞두고 공포 분위기와 암살 위기로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야권의 유력 후보가 막판 선거운동을 접고 잠적하게 되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벌어졌다. 탄압은 투 개표 과정에서도 극심하게 자행됐다. 부산 중구 개표소입니다. 네, 방금 진보당 측 참관인을 붙잡아 경찰이 끌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각하의 마음표와
조봉암의 3만 표를 바꿔놓았습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내무장관으로 훗날 교수형에 처해진 내무장관 최인규의 증언이다. 강원도에서 나온 이승만에 대한 90%의 지지는 엄청난 조작이 있었습니다. 테러, 협박, 공갈, 매수, 선거방해, 투개표 부정 등 그 외에도 수많은 조작과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카카 504만 6,437표를 얻으셨습니다. 그거 맞긴? 4년 전에 득표율보다 어떤가? 그때보다 22%나 떨어졌습니다. 반대표, 기권표와 무효표까지 합치면 카카에게 표 주지 않은 이들이 50%가 넘습니다. 조봉암은? 무려 216만 3,808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시중에서는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이 나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원에 감사합니다. 진짜 진보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망명 가라니까 이 친구야. 리 박사가 당신을 살려줄 것 같나? 내 동지를 놔두고 나만 해외로 튀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네. 그리고 리 박사가 날 못 죽여. 이 친구 답답하기는. 그 리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알아. 안다니까. 그러나 몰랐다. 그는 리승만을 몰랐다. 리승만은 조봉암과 진보당 인사들을 북한의 사주와 돈을 받은 정치 세력으로 규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조봉암과 함께 정치를 했던 여당 인사들이 나서서 구명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사형당한다. 형장에 가기 전 그가 남긴 말이다. 법이 그런 모양이니 별 수가 있느냐. 길 가던 사람도 차에 치여 죽고 침실에서 자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60이 넘은 나를 처형해야만 되겠다니 이제 별 수가 있겠느냐. 판결은 잘 됐다. 무죄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나는 만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고 리승만 박사는 한 사람이 잘 살자는 이념이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할아버지, 리승만 대통령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조봉암 선생이 말 잘하셨구나.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셨잖니. 두 사람이 한 시대에 만난 것 자체가 불행이고 불운이야. 그렇게만 생각해라. 정말 뭐 이래요. 이 드라마의 원작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쓴 독부 이승만 평전입니다. 지금까지 해설과 출연 보이스비 앰비셔스, 극본 김용민, 연출 김희주, 제작 국민TV 라디오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있으나 구성을 위해 일부는 각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베와 어버이 연합을 위한 국부 바로알기 캠페인 드라마 신바람 리박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